이재명 대표는 김용에 대해서 과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의 분신이다.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저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데가 많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분신, 내 분신. 박수현 수석님.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은 나는 돈 받은 거 없다. 난 돈 받은 거 없다. 라는 입장인데 분신이 나도 모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분신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분신이 알면 나도 알고 내가 알면 분신도 아는 게 분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과 관련된 이런 어떤 구조의 문제가 저런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국민들께서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보시면서 이 돈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었구나라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재판이지 않겠습니까? 뭐 저나 민주당에서 어떤 다른 입장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대로를 믿어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김용 측에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제가 방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은 1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좀 곤혹스러운 쪽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428억 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들어선 것이다라는 말씀들 두 분께 해주셨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칼끝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 당연히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채널A 우리 작가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이 청구 자료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입건이 되려면 이 돈이 그렇게 흘러갔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던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표가 이 해당 자금이 출처는 물론이고 이 돈을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선 기탁금으로 썼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저도 그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는 어렵겠다 생각은 하지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아무리 측근이고 분신이라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이게 한 5년 징역을 살다 보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유동규가 뭐 그렇게 그런 과정을 변화를 걷는 걸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도 지금 그 김용의 결과적으로 입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큰 선거 지휘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총괄 지휘도 여러 번 하셨는데 캠프에 있을 때 후보의 분신이 어디서 큰 돈을 들고 왔다. 그걸 후보에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분신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떤 돈인 줄 알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선거가 투명해지면서 왜냐하면 선거 비용을 오버해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선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보고를 안 하면 사실은 이중 지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누가 누락할 수도 있고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솔직히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체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배달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누구하고 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었는데 예컨대 공주의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고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공주의 또 조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두 번 가서 두 번 해야 될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중앙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 체계 전반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예컨대 밑에 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 또 후보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형태로든 그게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차를 이동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기름을 넣더라도 뭔가 이렇게 회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래?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사실은 맞고요. 인지상정 다만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콜콜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되겠죠. 복심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하지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런 게 이제 저런 형태가 계속 사고가 터지고 또 밝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는 정치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가끔 나누기도 해요. 아, 진짜 똑똑한 참모는, 진짜 현명한 참모는 저런 것을,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자기가 모시는 정치인에게, 봉사하는 정치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참모, 그거 1급 참모다. 알아서 자기가 다 책임지는. 그렇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정치인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실 자체를 아예 설사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더라도 나오지 않도록 네. 예, 그렇게 하지 않는, 보고하지 않는 참모들이 1급 참모다. 뭐 이렇게 그런 설들이 있어요 지금. 박수는 그런 그 알겠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했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얘기가 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속보입니다.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겠다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는 무의미해집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해질 것 같고, 오늘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힘을 잃게 된다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